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닥터 한스 TV에 가서 하고 있는 그 전자파에 관한 것을 하나 간략하게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제가 가서 2시부터 생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자파로 인한 남성 난임과 전립선 암이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놀라운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남성 난임 환자가 55%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하고 하고 있지만은 별 효과가 없어요. 거의 계속해서 이제 애를 안 놓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안 하고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안 놓는다.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 물론 그런 일도 있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게 애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부부도 많아요. 실제로 미국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자연 임신을 원하는 부부 6쌍 중 한 쌍이 지금 애를 못 가진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8쌍 중 한 쌍이 애를 못 가진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 큰 게 뭐냐 하면은 남성 난임 환자 급증하고 있죠. 이 실제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인공수중이나 시험관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애가 2006년에 비해 가지고 2021년 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5천 몇 명이 있는데 지금 2만 몇 명, 단 지금 뭐 15년 만에 말이에요. 몇 배나 증가한 거죠. 자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지. 또 하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그 남성 난임의 요거는 2011년부터 16년인데 요거는 2014년부터 18년 사이에 지금 37.3% 거의 한 4년 만이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액량이 감소하고 정자 수가 감소하고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특히 정자 형태가 모양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뭐 산도에도 이상해졌다. 이 말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다른 요인이 지금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응?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연 뭐냐? 그걸 이제 외국에서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은 잘 나와 있다고. 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그 의학회에서는 이걸 제대로 알고 하면은 아마 저출산 대책에 이걸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번역한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이오 이니셔티브 2021 보고서에는 휴대폰 RF, 레디오 프리퀀시, 이 방사선에 의한 바로 이게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파지요. 이게 그냥 정자의 손상에 관한 12편의 새로운 연구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바지 주머니나 허리벨트에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바이오 이니셔티브 2021이에요. 정자 DNA와 남성의 수태 능력에 손상을 준다. 바로 이 얘기예요. 포개터에 집어넣어도 그렇고, 이게 벨트에 차는 것도,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일으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는 분명히 나오고, 이게 다 뭔가 하면 논문을 근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선 인터넷으로 작동하는 랩톱 컴퓨터도,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터를, 무릎 위에 두고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할 때, 그때도 뭔가 하면은 정자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무선 기기에서 방출되는 RF 신호에 노출되면은
암, 신경성 질환, 알레르기, 자폐증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물론 뭐 요건 뒤에 따라오겠지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의 자료 보십시오. 73년부터 2018년까지 그 남성의 이거 전 세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스태티스타라는 데는 상당히 그 권위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2022년에 나온 그 논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 이게 스펌의 그 이게 정자 수가 51% 감소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들을 여기서 제가 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런 지금 이게 남성의 난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과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문제.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포켓에 넣는다든지 또 그 우리 허리벨트에 차고 있으면은 말이다. 바로 이게 프로스테이트.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저거예요. 전립선이. 그 지금 여성에게는 이게 지금 유방암 문제. 바로 남성에게는 여기 지금 그 저기다가 그 뭐라 그러는 남성 난임의 문제도 있지만은 정자의 문제도 일으키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여기에 전립선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그러나 자료를 찾아봤어요. 봐요. 99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 사이에 전립선암 발병률 추이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99년에 3.2였는데 지금은 14.3이 18년도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몇 배나 증가해. 그렇죠? 4배 이상이 증가한 거죠. 물론 전립선암의 증가는 적게 있지요. 그 나이가 고령화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고령화를 친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포켓에다가 휴대폰을 넣어 다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로 전립선암, 그 다음에 이 정자의 수도 수고, 아까 앞에서 봤지만 뭔가 하면은 이 형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남성이 애를 지금 못 가지게 되는 자연 그 임신을 못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항상 이 지금 그 할 때는 어디 이동할 때는 휴대폰을 바로 이제 포켓에 넣더라도 비행 모드에 두는 거죠. 비행 모드에 두면은 저걸 해요. 전화를 못 받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동 후에 이걸 비행 모드를 끄면은 뭐가 들어오느냐? 캐치콜을 해야 돼요. 캐치콜을 옵션을 넣어가지고 들어왔는 전화를 다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보통 가서 비행 모드로 두고 말이에요. 와이파이를 온 하면은 무슨 카톡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쓸 수, 유튜브라든지 다른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단지 뭔가 하면은 오는 전화를 못 받는 뿐이지 오는 전화는 캐치콜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좋고 제 말이 의심스럽고 하면은 아까 봤던 그 전자파 침묵의 봄 그게 보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논문들이 다 나와 있고 말입니다. 또 이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이것도 제가 이제 번역, 이것도 상당히 많은 이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는 건데, 제가 이 번역을 했는데, 관련되는 내용도 많지요.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책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애는, 놓을 애는 다 놓고 뭐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애 원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그냥 피임하는 식으로 하겠다. 나이 든 사람도 안 좋다는 거죠. 그 안 좋은 이유도 보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소개로 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거기 가서 닥터 한스 TV에 가면은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 저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보시고 이 책의 내용 그리고 이 동영상도 많은 분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야지 지금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세우지. 지금 이게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의사분들도 뭐 환자 치료만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걸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